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EBS 수능 특강 문학책, 그죠? 74페이지 됐습니까? 74페이지를 펼치시게 되면은 가 지문에 작자 미상의 유산가가 나와 있죠. 그죠? 유산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유산가라고 하는 것은 옆에다가 참고적으로 한번 적어 놔봐요. 그죠? 바로 이 유선가라고 하는 됐나요? 작품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잡가에 속한다라고 봐주면 돼. 됐니? 그러면 잡가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잡이라는 건 이것저것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잡이라는 말 쓴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작품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구절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구절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 바로 이 작품은 소위 말해서 시중에 떠들던 노래들을 어떤다고요?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어떤다고요? 만들어 놓은 노래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뭐 요즘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은 유행하는 노랫말들을 어떤다고요? 다 묶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노래가 된다. 그래 봐주면 될 것 같아. 거기에다가 이제 유산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다고요? 놀다. 됐습니까? 놀다. 그럼 어디에 논다라는 거야? 산. 이렇게 되잖아요. 됐니? 그래서 어떤다고요?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뭐가 되겠어? 시적 대상이 되겠더라.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그 산에 가서 논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정서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소위 기분 나쁘겠니? 아니잖아. 어떻게 되겠어? 즐거움 정도로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 이 작품은 그 작품이고요. 자, 전체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에 다 실려 있으니까, 그죠? 바로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구절부터 갑니다. 보세요. 화란 춘성하고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작품은 재밌는 것이 좀 다 내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된다고요. 네 글자 실적으로 됐니? 그래서 한시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리듬감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학생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한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석해 준다 그러면은 쉽게 할 수 있어. 됐니? 그럼 그대로 합니다. 화란 춘성하고라고 했는데 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다라는 건데 이때 어지럽다라는 것은 머리 아파요. 그런 어지러움이 아니라 그죠? 꽃이 어떤다고 화려하게 어지럽게 피어 있는 것을 가지고 란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하면은 꽃은 됐나요? 소위 말해 란 뭐 한다고요? 만발에 있어. 의역을 하자면 어디에? 봄성에 됐습니까? 다시 한번 봄 달도는 깡 맞춰놓고요. 자, 계획적 배경 언제가 된다고? 춘이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되겠어? 봄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꽃이 봄성안에 란 만발하고 그죠? 만화 방창이다. 만화 할 때 이때 만화는 것은 우리 만화책 그 만화가 아니야. 만이라는 것은 일만 만자, 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 그래서 1만 가지의 변화가 바야흐로 창이라고 하는 건 펼쳐져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다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지금 어느 계절 됐어? 봄 계절 됐어. 그죠? 그랬더니 겨우내 얼었던 됐나요? 시냇물들이 탄다고 졸졸졸졸 하면서 이제 녹아서 흐르기 시작하고 거기다 이제 개구리 알들이 탄다고 물가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어떤 마치 죽은 듯이 서 있던 나무들 사이에서도 뭔가 새싹이 피어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새들도 어떤다고요? 날아다니지 않던 것들이 이제 어떤다고요? 새도 날아다니는 시작하고 그래서 온갖 변화가 바야흐로 어떤다고 쫙 펼쳐져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어느 계절이라고?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그래서 때 좋구나, 때 좋다, 때 다투나 깡 쳐놓고요. 이때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거겠어? 봄 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번님내야, 번님내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야, 다투나 깡 쳐놓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번님내라고 할 때 번님내는 뭐가 되겠어요? 청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 뭐한다고요? 청자에게 그죠? 뭐 한다? 말을 건네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번림내가 뭐가 된다고? 구체적인 또 청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번림내는 어떤다고요? 구체적 됐나요? 청자가 된다. 그래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산천의 경계, 산천 탈도는 깡 쳐놓고요. 이때 산천이라는 것은 뭘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자연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자연의 구경을, 됐나요? 경치를, 뭐 한다고? 구경가세. 구경가세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뭐 하자 그랬어? 우리 자연, 그 경치를, 됐나요? 예. 뭐 하자고요? 구경 갑시다. 됐니? 예. 뭐 한다고요? 권유. 됐습니까? 예. 청유라는 거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됐어요. 자, 저 앞에서 우리 작품 제목 뭐라 그랬지? 유선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산에 논일러 간. 됐습니까? 예. 그런 노래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죽장망해, 죽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이라고 하는 건 지팡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지팡이에다가, 그죠? 예. 망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신을 가지고 망해라고 해. 해라는 건 신발 해자거든. 됐니? 예. 그래서 뭐 한다고요? 간단한 옷차림. 됐습니까? 예, 간단. 요즘처럼 뭐 화려하게 등산복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지팡이 하나에다가, 그죠? 예. 그 다음에 집신 하나 탁 신고, 거기다가 단표자라고 하는 것은 단사표음의 준말이야. 그래서 한 주먹의 밥과 한 호리병에 무엇? 물. 있습니까? 예. 그래서 간단한 음식 차려가지고, 됐니? 자, 천리강산. 강산 달동에 깡. 맞춰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리강산이라는 것은 뭐나 먼저 자연에, 그죠? 예. 들어가니. 하니까 이제 공간적 배경이 뭐가 된다고요? 아하. 바로 자연 속이 되더라. 됐습니까? 예. 자연 속. 다시 한다면은 강산. 이렇게 되겠죠. 공간병이 된다는 것. 됐니? 예. 그래서 천리강산을 들어가니, 와우. 자, 이 부분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만산의 홍록은 있는데, 이때 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할 만이야. 그러면은 만산이라는 건 산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홍록이라 그러는데, 홍 뭐야? 붉음. 녹이라는 것은 푸르름. 됐니? 예. 이제 여러분들, 오늘이 이제 우리가 3월달 이제 중반을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예. 이제 여러분들이 산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꽃들이 피어가지고 불긋불긋해.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겨우내 어떤다고요? 그래, 잎사귀 다 떨어졌던 그 나무들이 이제 새 잎을 어떤다고요? 막 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연초록빛의 물결이 탁 올려져 있단 말이야. 됐니? 그것을 지금 뭐 한다고요? 만산의 홍록이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그래서 하자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지금 봤던 첫 번째 경치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산에, 그죠? 예, 가득한, 됐나요? 예, 바로 꽃이라든가,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잎사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홍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홍이라는 것은 붉을 홍자에, 녹이라는 것은 푸를 녹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먼저 뭘 보고 있더라? 그래, 산에 가득한 그 홍록을 보고 있더라. 했니? 예. 그래서 다시요. 이 만산 홍록은 1년 1도, 1년에 1도 한 번 됐습니까? 다시 피어서. 춘색이라는 거는 봄빛을 자랑하느라고. 색색이 붉었다. 붉었다 다시 밑줄 자. 그럼 색채임이 나왔으니까 감각점 이야기해봐. 시각적 이미지. 됐니? 예.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자연에, 그죠? 저 자연 속에 있는 꽃과 그 다음에 서로 피어난 나뭇잎들. 됐니? 거기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맞아, 맞아.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색색이 붉었는데, 그 다음에 창이란 풀을 창자. 푸른 소나무와 그 다음에 취죽, 취라는 건 비취빛, 됐나요? 예. 다시 옥빛이죠. 그죠? 푸르스름한, 됐니? 예. 그런 대나무는 창창 우르르하고, 창창이라는 건 뭐야? 또 푸르고. 그 다음에 우르르하다라는 것은 어떤다고요? 울자가 빽빽할 울자입니다. 그럼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됐니? 예. 그럼 또다시 뭐 봤어? 장송에,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취죽을 어떻게 한다고요? 또 봤죠. 됐니? 예. 그래서 푸른 소나무에다가 빛빛 대나무를 살펴봤더니만은 또 울창하고, 됐나? 예. 또 푸르르고, 또 울타리처럼 어때 빽빽하고, 그래서 울창하고. 또 기화요초는 이라고 했는데, 기자도 그렇고, 요자도 그렇고, 우리가 아름다운 옥을 가지고 기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그러면은 아름다운 옥과 같은 꽃과, 그다음에 아름다운 옥과 같은 뭔다고? 푸른, 이래 되겠죠. 그걸 우리가 기화요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 기화요초가 난만한 가운데, 앞에서 우리가
됐나? 뭐였어요? 화란 춘순할 때 난자하고 한자 똑같잖아. 그죠? 예. 뭔다고? 또 가득 피어 있어. 어지럽게 피어 있어. 됐습니까? 예. 그래서 기와요초가 난만한 가운데 어지럽게 확쫙 피어 있는 가운데에 꽃 속에 잠든 나비 다시 밑줄 쫙, 그죠? 예. 자취 없이 날아든다. 일단은 꽃까지 톡톡 됐습니까? 예. 자, 다시 이제 뭐 한다고요? 나비가 됐니? 예. 자취 없이 흔적 없이 어탄다고요? 그렇게 살랑살랑 하면서 날아들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됐니? 예. 자, 그래서 화자가 산에 가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라는 거야? 그렇지. 1차적으로 꽃, 그 다음에 푸르른 나뭇잎, 거기에다가 푸른 소나무와 그다음 빛빛 대나무, 거기에다가 된다고요? 여러 꽃들, 그 안에 또 나비 이래 되겠죠, 그죠? 예, 됐니? 자, 전체적으로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한마디로 한다면, 뷰티풀해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아름다운 됐나요? 예, 그러한 모습을 제시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 예. 자, 또 그거 갑니다. 유상앤비는 했는데, 유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 그래서 버드나무 위에 앵 됐나요? 이때 앵이 뭐냐면은 꾀꼬리 앵자야.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뭐가 난다고요? 꾀꼬리가 나는 것은 편편이라고 하는데, 이때 편편이라고 하는 것은 홀홀 나는 모양을 우리가 편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전시가 가운데서 황조가의 첫 구절 어떻게 해석하세요? 헐헐 나는 적개꼬리라고 해석하잖아요. 됐습니까? 그걸 이제 한자에 네 글자를 한다 그러면은 편편황조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편편을 가지고 의역을 하자 그러면은 헐헐 날다라고 해석하는 거거든. 됐니? 예. 그래서 버드나무 위에서의 뭐 한다고요? 저 깨꼬리는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깨꼬리가 나는 것은 편편금이요. 다시 한다 그러면 어떤다고요? 헐헐 나는 것이 마치 어떤다? 금빛으로서 나는 것처럼 보이더라. 됐습니까? 금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화간의 접무는 화간, 꽃 사이에, 접이라고 하는 것은 나비 접자, 무라고 하는 것은 춤출 무자. 그러면 꽃 속에서 어떤 나비가 춤추는 것은 됐나요? 예. 뭐라 그랬니? 분분설이더라. 다시 한다면은, 자, 분분이라고 하는 것도 단다고 하나하나 막 떨어지는 거야. 됐니? 그 모양을 우리가 분분이라고 해. 근데 뭐처럼? 그래, 눈이 어떤다고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휘날리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여러분들 그 벚꽃나무에 벚꽃이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는 모습 본 적 있나? 그렇지. 그걸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분분살. 다시 하면은 눈이 어떤다고 떨어지는 거 똑같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근데 이제 화자는 뭔다고요? 꽃 속에 나비가 어떤다고요? 그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그죠? 예. 바로 눈이 어떤다고요? 날리는 모습처럼 보더라라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죠? 예. 다시 화자는 됐나요? 예. 꾀꼬리를 보고요. 됐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또 탄다고요? 저 나비 됐습니까?를 보고요. 됐니? 예. 그것고 전부 다 탄다고요? 처음에서 동적인 이미지에다가, 그죠? 거기다가 또 탄다고요?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내면서 또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가절이라는 거는 아름다운 계절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삼춘이라는 건 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봄이 세 번? 에이, 우리는 봄을 가지고 입춘, 중춘, 그 다음 늦봄을 만춘이라고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봄을 가지고 다시 세 개를 나눠놨어. 그래서 삼춘이라는 말 쓰는 거야. 그래서 삼춘 가절이 좋으시고, 다시 한다면 봄날이 좋기도 좋구나. 그러다가 도화라는 것은 복숭아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숭아꽃이 어떤다고요? 만발, 다시 한다면 가득히 피어있고, 그러다 보니 점점이 홍이다. 하나하나가 전부 뭐라고요? 붉은 빛이로구나 라는 거죠.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복숭아꽃 무슨 색깔? 붉은색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예. 됐니? 오케이. 자, 이제 또 뭐 봤어요? 복숭아. 됐니? 예. 바로 꽃을 또 보았더라. 그래서 점점이 또 홍이라고 했어. 붉음이라고 했으니까 또 시각적 이미지 그대로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어주, 축수 됐으니까 애산춘이라더니. 자, 그걸 합니다. 어주의 어는 물고기 잡을 어자고, 주라고 하는 것은 배주자. 그럼 결국은 이래 되겠죠? 고기, 잡이, 배는 이래 되겠죠. 그죠? 그걸 어주라고 하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따르더라, 쫓아가더라. 됐습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물수자. 그럼 결국은 흘러가는 시냇물에다가 뭐 한다고요? 아, 그래. 배를 탄다고 이렇게 띄워놓고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러면서 애산춘이라고 했는데 만다고요? 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더라. 산춘, 다시 한번 저 산의 봄을 어떤다고요? 사랑하더라. 됐니? 그럼 결국은 자, 흘러가는 강물 위에다가 배 띄워놓고는 뭘 한다는 거야? 자연의 경치를 바라보더라.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이라더니, 다시 갑니다. 무릉도원이, 무릉도원 닫도는 깡, 쳐놓고요. 여기가 아니더냐. 여기가 아니다, 아니더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무릉도원이 여기다라는 거야. 무릉도원이 this here, 여기라는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서류적 표현 정확히 잡아줘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화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공간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무릉도원으로 탄다고요? 여기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신이 처해 있는 공간을 무릉도원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뭘 느끼고 있다는 거야? 아,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더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그죠? 예. 자, 또 갑니다. 양류라고 하는데 양자도 버드나무 양자고 류라고 하는 것도 버드나무 유자야. 그 다음에 세지할 때 세라는 것은 간을 세자, 지라고 하는 가지시자. 그래서 여러분 수양버드라고 하나? 됐습니까? 예. 그래서 수양버드라는 것은 어떤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 그러면서 늘어져 있는 그 나무를 우리가 수양버드라고 얘기해. 됐니? 예. 그래서 양류세지, 다시 한번 버드나무에 뭐 한다고요? 가느다란, 뭐 한다고? 가지는. 사사로, 다시 한다면은, 실처럼 록 푸르더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래서 탄다고요? 이 버드나무 가지가 실처럼 탄다고요? 푸르더라. 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버드나무가 나오게 되면 역시 계절적 배경 어느 계절 된다고? 봄. 이래 되거든. 됐니? 예. 그래서 버드나무에 대한 이야기. 됐니? 예. 그래서 사사로한데 황산곡 속에 됐니? 예. 황산곡 속에 이건 지명이 되겠죠, 그죠? 예. 자, 당춘절 다시 한다면은 봄 계절을 당하여 이런 거야. 그러니까 황산곡 속에서 봄이라는 계절을 당하여, 그죠? 예. 당함에 자, 연명의 오류. 그래서 연명 오류 같은 깡 쳐놓고요. 연명 오류가 또 여기가 아니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여기가 연명 오류라는 거야. 여기 연명 오류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연명 오류라고 하는 것은 뭔데요? 하게 되면 연명하니까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바로 도연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도연명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도연명이 그죠? 예, 숙소에 나갔을 때에 그죠? 예, 나 이 생각 너무 싫어. 됐니? 예. 어디로 돌아가자? 전원으로 돌아가자. 됐습니까? 그때 부른 노래가 뭐예요? 참고적으로 귀거래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전원으로 돌아가서 살면서 그 집 앞에다가, 그죠? 예. 뭘 했냐면은 버드나무를 어떤다고요? 5그루를 심었어. 그래서 돌명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오류 선생이라고도 부릅니다. 됐나요? 그래서 5의 류, 버드나무 됐습니까?를 심어놓은 선생이라 해서 우리가 도연명을 오류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됐니? 예. 그럼 보세요. 연명에 만다고요? 오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연명이 거처했던 만다고요? 그래, 자연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런 공간이 아니더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연명오류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아? 저 앞에서 무릉도원이 여기 아니더냐라고 했을 때 무릉도원과 연명의 오류는 어떤다고요? 같은 공간에로서 같은 어떤 의미의 공간을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화자는 또 여기서 뭘 느끼고 있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그죠? 예. 도연명이 어떤다고요? 자연에 응거했던 그런 어떤 오류 동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뭘 느끼고 있다고요? 만족감을 어떤다고요? 느끼고 있더라. 이래 봐주면 되겠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러면서 요거 두 개 가만히 보니까 또 뭐 한다고요? 대구가 또 쓰여 있더라라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됐습니까? 예. 어주, 축수, 애산춘이라더니 무릉도원이 여기 아니더냐. 양류세지 사서록한데 황산곡리 당춘절에
연명 오류가 또 여기 아니더냐. 됐습니까? 예, 됐죠? 예. 자, 거기에 또 다시 갑니다. 예. 자, 제비가, 제비 다시 밑줄 자, 그죠? 물을 차고, 또 기러기 다시 밑줄 자, 물이 지어서 거지중천이라고 했는데, 거지중천은 이렇게 우리가 한자를 쓸 수 있어. 됐습니까? 예, 그렇네요. 예. 그래서 거지라니까 마치 거렁뱅이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야. 거지라고 하는 것은 살러 가다. 됐습니까? 중천이란 건 하늘 한가운데. 됐니? 예. 그래서 기러기가 이제 계절이 어느 계절이 됐어? 봄이 됐잖아요. 그럼 기러기는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것을 거지중천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다시요. 기러기 무리지어 그렇게 하늘 한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가매. 그래서 높이 떠가지고 두 날개 활짝 펴고는 됐니? 예. 훨훨 백운 간에 백운 흰 구름 사이에 높이 떠서 됐니? 자, 그러면서 천리강산, 그 앞에다가 된다고 작은 따옴표 이렇게 놔봐. 됐습니까? 예. 천리강산의 머나먼 길을 의갈고 하면서 만다고요? 슬피 운다.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럼 물어보자. 이때 슬피 운다의 주체는 누가 된다고요? 그렇지. 바로 기러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러면 기러기는 왜 슬퍼하는데?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 천리강산의 머나먼 길을 의갖고 하면서 슬피 울더라. 됐니? 예. 왜? 지금 이 아름다운 됐나요? 예. 그 자연의 모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떠나가야 되는 처지이잖아요. 됐니? 예.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지내면서 이 모습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결국은 기러기는 어떻게 해야 돼? 떠나가야 돼. 그러면 그거 쉽게 떠나가겠니? 쉽게 못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갈고 하면서 만다고요? 슬피 울더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됐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원산 다시 밑줄 자. 저 멀리 있는 산은 됐습니까? 예, 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거 요거 세 번째, 요거 네 번째 됐습니까? 이제 다섯 번째 됐나요? 또 갑니다. 산은 됐나요? 첩첩. 그죠? 예. 거기가 태산은 주춤하고, 주춤이란 건 우뚝 서 있다. 또 기암은 또 층층이란 건 어떻다고요? 층층이 쌓여 있고, 기암 바위는. 또 장송은 낙낙. 우리 뭐라고 해? 낙낙장송이란 말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치 떨어질 듯 그 절벽에 붙어 있는 소나무를 우리가 낙낙장송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거기다가 다시 갑니다. 산은 첩첩 됐습니까? 예. 그래서 태산은 어떤다? 주춤 우뚝 서 있고, 거기다 기암, 괴석, 바위는 어떤다? 층층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장송은 다시 한번 커다란 소나무는 어떤다고요? 절벽에 마치 떨어질 듯. 그렇게 A 구부러져.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자, 내가 그림을 잘 그린지 모르겠지만 절벽이 있다 합시다. 됐습니까? 거기에 소나무가 탄다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 소나무가 어떻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굽어져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래서 소나무 보니까 어떤다고요? 이런 모습으로 됐습니까? 예, 있더라. 이해되겠니? 이렇게 어떤다고요? 있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이걸 뭔다고? A 구부러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A 구부러져 광풍에,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자, 미칠 거야. 흥에 겨워서, 흥을 이기지 못해서, 됐나요? 예. 이 소나무가, 그죠? 장송이, 그죠? 예. 흥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쭐우쭐, 됐습니까? 예. 우쭐우쭐, 됐나요? 예. 뭐야? 의태어가 되겠죠. 그죠? 예. 춤을 어떤다고요? 춘다. 다시요. 춤을 춘다의 주체가 누가 된다고요? 그렇지. 낙낙장송이잖아요. 그죠? 그럼 수학법 얘기해봐. 아, 의인법.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 이게 되겠니? 그죠? 예.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이 소나무도 이 봄경치에 어떤다고 취해가시고, 됐습니까? 신나더라. 라는 이야기야. 이게 되겠니? 오케이. 계속 갑니다. 다시요. 청암절벽상에 폭포수 다시 밑줄. 자, 또다시 뭐 나왔어? 폭포수는 일어났죠. 그죠? 예. 됐나요? 폭포수는 콸콸 다시 밑줄 쫙 됐나요? 예. 또 뭔가 수정으로 만든 문발을 들이운 듯 하다 그랬으니까 어떠는 거야? 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 쉽게 말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거야. 자, 여기 어떤다고요? 예, 바로 폭포수가 어떤다고요? 이렇게 쫙 쏟아지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것이 마치 어떤다고요? 수정으로 만든, 그죠? 예. 수정염을 만다고요? 드리운 듯하다라는 거죠. 됐니? 예. 또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골물이 주르르르, 저 골물이 어떤가? 콸콸 콸콸. 그래서 열의 열 골물이 어떤다고 한데 합쳐져서, 그래서 합수, 다시 말하면 합쳐진 물이 되어서 천방저 지방저만 하면 다시 부글부글 꾸글부글 부글부글 꾸글부글 됐습니까? 예. 천방저 지방저 솟구라치고 다시 떨어졌다가 펑퍼져 넓어졌다가 넘출지고 넘실거렸다가 방울지고 그래서 저 건너 병풍속으로 그렇게 으르르르 쾅콸 됐습니까? 아우 의성어 의태어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동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흐르는 물결이 됐습니까? 다시 이제 뭐가요? 물결이 됐나요? 예. 그래서 폭포수로부터 떨어진 그 물결이 은옥 같이 어떤 흩어지더라. 뭐야? 은은자, 옥자. 다시 한다면 하얗게, 밝게, 빛나게 됐습니까? 그렇게 흩어지니 됐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뭘 드러낸 거야? 폭포수와 그 물결을 어떤다고요? 그렇게 드러낸 거다. 됐니? 예. 쉽게 말한다면 뭘 사용했어? 의성어. 그 다음 뭘 사용했어? 의태어를 어떤다고요? 사용해가지고 아주 어떤다고요? 역동적으로 그죠? 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해됐니? 오케이. 자, 계속합니다. 그렇게 흩어지니 이 부분 다시 밑줄 쫙 좀 표현합니다. 소부와 허유가 됐습니까? 예, 문답하던 묻고 답하던 됐니? 예, 소부 허유고서는 잘 알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임금이 자신의 예대를 이어가지고 왕위에 누가 오를까? 그래서 허유를 찾아갔더니 허유가 뭐라 그래? 아이고, 내가 더러운 이야기 들었다. 그래서 어떤다고요? 바로 이 물에다가 글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던 소부가 야 허유야 너 왜 그렇게 글씨느냐? 내가 오늘 더러운 이야기 들었다. 뭔 이야기인데? 내보고 왕대라고 하더라. 야! 그랬더니 이 소부가 뭐래? 야 소야 이물 먹지 마. 됐습니까? 예, 했던 거 이야기. 이 소부의 구수잖아요. 그죠? 예. 이건 여러분들한테 벌써 다 설명해 드렸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문답하던, 자, 다시 또 한번 표현합니다. 기산영수, 다시 깡, 한번 표현합니다. 기산영수가 여기가 아니더냐. 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서술편이죠. 그죠? 예. 다시 말한다고요? 아하, 기산영수라고 된다고요? 생각하고 있더라. 뭐가요? 화자 자신이 있는 곳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기상용수는 다시 또 무엇과 같은 곳을 봐줘야 돼? 자, 앞에 무릉도원, 그 다음 연명오류, 맞습니까? 기상용수. 다 한다고요? 그래, 이상적인 곳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됐니? 예. 그래서 화자는 여기서 다시 또 뭘 느낀다는 거야? 만족감을 된다고요? 느끼네요.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제 이해되겠나? 됐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고전 시간은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떤다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됐니? 예. 그래서 이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지 말고 자꾸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그죠? 예, 봐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앞으로 유상가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문제 푸는 것은 하등치 않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좋아요. 유상가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